네,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윤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파란색 셔츠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흰색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언론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언론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본인이 사과했지만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황상무 수석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지난 2022년 2월에 JTBC 리포트 내용을 잠깐 듣고 올게요. 황상무 국민의힘 단장이 JTBC가 좌편향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토론회를 무산시키자 기자협회 JTBC 지회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선대본부의 언론전략 담당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이라며 특정 언론사를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토론을 무산시킨 것은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황상무 선대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이 JTBC와 한국기자협회가 좌편향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황 단장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주말 토론회 실무 협상 과정에 있었던 저의 발언과 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대선 한 달여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을 내가 결렬시키고 나왔다. 주최 측은 기자협회가 심하게 좌편향되어 있고 방송사는 종편 중 가장 좌편향인 JTBC였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게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자기랑 정치적인 적을 설정해놓고 그 적은 다 좌편향이고 그 좌편향이 또 뭐 어떤 의미의 좌편향인지도 모르겠고 또 좌편향은 과연 나쁜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미운 놈은 다 좌편향 뭐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서요. 네. 예, 편향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근데 공통된 거는 어떤 올바른 방향의 지적을 하면은 상당 부분 좌편향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그렇군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 문제가 어떻게 좌편향입니까? 그건 그냥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비판한. 그래도 좌편향이라고 MBC를 좌편향이라고 평가하신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놀란 것이 황상무 수석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부터 굉장히 측근으로서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과의 진정성이 조금 안 느껴지는 것이 과거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언론 탄압에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사과를 했으면은 이번에도 되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 편향된 기조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단지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그냥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윤혜 씨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비슷한 류의 말실수를 자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야죠.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언제 뭐 이런 말실수를 하고 또 다른 방향에 이런 말실수를 하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한 방향의 실수를 계속하면서 난 이거 실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그걸 믿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봐야죠. 실수가 아니고.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배치되는 언론관을 가졌다면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측근으로 있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 얘기도 바로 지금 저런 정도의 말을 쏟아냈는데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자리를 지키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실에 오해받지 않으려면 뭐냐면 저런 말을 한 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언론관이 저것이구나 하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부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언론에 대해 압박할 의사도 없고 그것을 할 능력과 시스템이 없는 권력적으로 가장 취약한 정부를 나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것이다. 언론 자유는 국정 철학이다. 막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떻게 무슨 저희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적대적인 언론의 세무조사를 하는 걸 봤느냐, 뭐 언론인들을 그런데 세무조사만 방법이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 그렇죠. 언론인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만 해도 바이든 날리면 보도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MBC 기자 전용기 탑승도 못할 이런 게 바로 언론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는 전용기라는 건 제가 옛날에도 한번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전용기라는 건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건
취재 공론의 장으로서 우리가 돈 내고 거부할 권리가 어찌 보면 정부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취재 공론의 장을 비판적인 말을 하는 언론사는 야 니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하고 배제하는 것을 어떻게 언론에 대한 어떤 아까 뭐라고요?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었대요. 압박할 의사가 없다는 거랑 이 어떤 행위들이랑 너무 안 어울리니까요. 압박할 의사가 너무나 충분히 보이는데. 그렇죠. 심지어 언론 장악의 대명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고요. 한겨레 그 사설 이 제목에 따르면 언론 탄압의 빌런의 재림 유일임이 방심위의 또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잖아요. 또 요새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요? 1. 그러니까요. 그것도 방심위에서 날씨 1. 네, 날씨 미세먼지 1로 가지고 선방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법적 문제 없다고 딱 했는데 선방위에서 법정 제재 중징계를 예고했어. 예고. 네. 이게 어떻게 언론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윤혜 씨랑 말씀드렸었나요? 언론은 예를 들어서 그 실수들 알잖아. 뒤에 글씨 걸기에 자위대 이렇게 쓰인 거 가지고 무슨 의도가 가졌다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언론이 거기다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그거를 법정 제재 중징계를 예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중징계를 예고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언론에 대한 압박할 의사도 없고 능력과 시스템이 없다는데 능력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한. 언론 자유가 국정 철학이시래요. 이분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당의 2인 체제로 YTN이라는 거대한 방송사를 매각을 졸속 처리했고 그리고 유진그룹은 이거 매각되자마자 최악의 인사 YTN의 언론 장악과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빌런을 다시 또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KBS는 박민 씨가 오심으로 인해서 언론의 소명을 저버렸다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언론을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언론에 대해 압박할 의사도 없고 그것을 한 능력과 시스템이 없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따주세요. 이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그렇다면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론인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언론의 역할은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 언론이 느끼는 거랑 똑같죠. 잘못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널리 퍼뜨려드리고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못 견뎌하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가장 큰 탄압이죠. 맞습니다. 날리면도 그 법원의 판결 저희는 이제 위에 법원에다 항소를 했지만 그 전 국민, 전 언론이 한 것을 어떤 MBC만 왜 그런 어떤 압박을 가하는지. MBC 잘 들어.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MBC 잘 들어. 네. 그 눈빛이 빙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연기도 하십니까? 제 연기 전공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이 과징금이라는 최고 중징계가 확정이 됐어요. 보니까 방송사에 저도 몰랐지만 이 과징금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나중에 재승인해서 굉장히 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에 무거운 대해서 벌이라고 압박할 하더라고요. 의사도 없고 할 능력과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언론에 대해서 압박할 의사가 있고 그것을 할 능력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권력적으로 가장 강한 정부가 이 정부거든요. 제가 뭐. 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 1이라는 숫자를 미세먼지 1이라는 숫자를 MBC가 과연 그게 실수가 아니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MBC가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걸 일을 썼다는 그런 허황된 근데 논리. 그 근거가 뭐길래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까? 선방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신박하고 편향된 게 바로 그 미세먼지 1에 관련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같은 국가기관 중앙선관위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을 가장 강한 징계를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MBC가 미운 거구나 아닌 정말로 이 국민들 중에 제가 정말 뭐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MBC가 민주당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일을 썼구나 이렇게 느끼실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다가 갑자기 일을 보니까 민주당을 찍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국민들이 그 일을 보고 당장 가서 민상을 찍는 분들은 제 생각에 정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MBC가 정말 분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우리 권순표 앵커님이 계시잖아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저는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고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사퇴를 안 하고 본인이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퇴 압력이 많잖아요. 오늘 뉴스 보면 왜냐하면 선거판에서 이렇게 보면
선거를 뛰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어떤지 느끼니까 그런 당연하죠. 권위를 잡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상황이라면 네. 언론에 대해서 압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말을 하지를 말든가. 같이 그런 분을 안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은 네.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도 오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국민들이 이 정부는 언론을 압박할 생각이 있구나라고 오해를 해도 상관없다는 어떤 선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부에서는 민주당 총선 후보로 돌아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만나보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